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일본 경제를 떠받친 기둥 가운데 하나로 그 역사가 19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도시바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위기에 몰렸습니다. 142년 역사의 도시바는 2015년 세계 부정 스캔들에 이어 지난해 말 미국 다회사인 웨스팅하우스의 원자력 프로젝트가 막대한 손실을 낸 탓에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은 따르면 도시바는 생존이 어려울 수 있음을 처음으로 인정했다는 소식입니다. 미국의 시리아 공격, 북한 리스크 등으로 지정학적 우려가 지속되고 있는 가운데 시장 반응은 비교적 담담한 편이고 과거 북한의 도발이나 글로벌 테러 등의 영향력이 제한적이었다는 점에서 지나친 경계는 자제할 필요가 있다는 분석입니다. 오히려 1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관심을 키워야 한다는 조언도 나오고 있습니다. 석유공사는 자원 외교 실패, 방만 경영 등으로 2015년 4조 5천억 원이라는 최악의 손실을 기록한 후 지난해 1분기 1억 2,600만 달러, 3분기 6,200만 달러 영업 적자를 기록하는 등 지속적인 손실을 기록했습니다. 하지만 이번 2분기 연속 흑자 기록은 1억 달러가 넘는 원가 절감이 그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지난해 시장 KB 국민지주 등 7개 주요 은행 금융지주 회사들의 순이익이 전년 대비 20% 가까이 급증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저금리로 예대 마진은 줄었지만 대출을 늘린 덕에 이자 수익이 커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조선 해운업 구조조정 여파로 금융지주사 간에도 희비가 엇갈렸습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7거래일 만에 반등합니다. 전거래일 대비 5.06포인트 오른 2128.91포인트에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반등을 지속하지 못합니다. 0.19포인트 내린 621.45포인트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국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의 수급이 돌아오면서 지수 상승을 견인했습니다. 외국인 224억 원 순매수 들어왔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반대로 외국인이 팔자세로 돌아섰습니다. 개인 쪽에서 매수세 들어왔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총nom의 정수투자 MC 김은혜입니다. 오늘 하루도 잘 보내셨나요? 오늘 시장도 저녁에 저희 1시간과 함께 하루 시작의 마무리와 함께 내일 장의 전략도 세워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바깥의 날씨는 상당히 좋은데 하지만 황사가 조금은 불쾌합니다. 하지만 이런 점도 시장 또한 같은 현상을 보이고 있는데 정수투자와 함께라면 아주 기분 좋은 시장을 보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도 저희는 여러분들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샵 0082번으로 문자 보내주시면요.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신 종목, 포트폴리오 그리고 주식에 관한 모든 것, 시장에 관한 모든 것을 해결해 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문자 접수도 많이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저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판단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도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만나봅니다. 네, 오늘도 1시간 동안 든든하게 함께 해주실 분이죠. 정우영 대표님 지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대표님 목소리는 점점 더 밝아지시는 것 같은데 오늘 시장도 어제 전망해 주셨던 것처럼 정말 잘 맞아 떨어졌어요. 오늘 시장 코스피 올라와줬는데 오늘 시장 어떻게 보셨어요? 오늘은 아직까지는 안정적인 단계는 아니고요. 낙폭 바닥에 따른 반등 그 이상도 이해가 아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시장을 하루하루 대표님과 함께 점검을 하면서 대응하신다면요, 우리 시장 정말 돌파구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네요.
자, 오늘도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함께 하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정우영 대표님은 오늘 하루 시장을 어떻게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의 키워드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평택촌놈의 오늘 장 한마디입니다. 최악은 무면, 안정은 시간이 필요라고 꼽아주셨네요. 저는 키워드를 통해서 시장을 풀어가는 이 시간이 저는 참 좋더라고요. 대표님의 그런 썰도 알 수 있고, 최악은 모면을 했지만 안정이 되기까지 좀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말씀 계속해서 해주신 것 같은데, 대표님 오늘 키워드 풀어주실까요? 네, 추가락이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최악은 모면을 했다고 볼 수 있어요. 네. 그런데 최근 퍼리스와 관련돼서 해결된 게 있나요? 아무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아직도 불확실성이 남아있다고 볼 수 있거든요. 그리고 제가 이제 가장 우려하는 게 뭐냐면, 김정은도 그렇고, 트럼프도 그렇고, 예측이 좀 불가능한 사람들이라고 봅니다. 뭐, 김정은은 말할 것도 없고, 특히 트럼프 같은 경우는 제가 더 우려하는 게, 현재 미국이 북한을 타격할 수 있다고 하는 이런 게 나온 게 왜 나왔냐? 한국에서 아닙니다. 핵탄두가 실린 미사일이 미국까지 날아올 수도 있다고 하는 그 불안감 때문에 나서는 건다. 무슨 얘기냐? 철저하게 미국의 국익을 위해서 하는 사람이에요. 무슨 얘기냐면 이런 스타일 자체가 원래 선거 때도 그랬잖아요. 아메리카 포스트 했잖아요. 힐러리는 트럼프 되었고 그래서 오바마 때는 그런 말까지 했습니다. 오바마 대통령이 직접 했던 말입니다. 북한을 타격하고 싶지만 한국인의 피해가 될까봐 하지 못했다.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트럼프라는 사람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한국에 이익이 되거나 말거나 자기네들만 생각하는 사람이고 또 이 사람의 어떤 살아온 이력을 보면 24대 때부터 사업했던 사람이에요. 철저하게 이익에 우선되는 그런 마인드라는 거죠. 원래 정치라고 하는 것은 표면적으로는 명분을 내세우고 이면적으로는 실리를 추구하는 게 이게 원래 정석입니다. 근데 이 사람은 명분이 있으면 좋고 없어도 상관없어요. 실리만 우선하는 그런 마인드가 철저하죠. 왜? 24살 때부터 사업했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떻게 생각하냐면 지금 단계에서 북한이 바보가 아닌 한 여기서 미사일 실험 안 할 겁니다. 화면을 격추한다고 얘기했는데 그러면 그건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현재 해결된 게 있냐? 없어요. 미국이라는 나라는 그렇습니다. 특히 트럼프라는 사람은 만약에 북한이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실험 안 하더라도 어차피 필요고 지금 안 하지 언젠가는 또 할지도 몰라 그러면 언제든지 자기네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저는 현재 상황에 대해서 두 가지로 봐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시장의 어떤 수급이라든가 트렌드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국제 정치학과 그 다음에 트럼프라고 하는 사람에 대한 어떤 인문학적 관점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해서 제가 이런 말씀드렸는데요. 어쨌든 시장은 모면했어요. 하지만 안정이 될 때까지는 좀 더 시간이 필요하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악은 모면했지만 안정적인 그런 세대로 돌아가기에는 조금 시간이 필요하다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앞에서도 예측이 참 어려운 시장이다 말씀해 주셨는데 이럴 때일수록 안정적인 바이블 투자 전략이 필요한 때인데요. 정석 투자와 함께 하신다면 든든하실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장의 키워드 알아봤고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코스피 상승세 다시 한번 7거래일 만에 다시 한번 반응을 해줬고 코스닥 다시 약세로 돌아섰어요. 대표님 양시장 어떻게 보셨나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일시적으로 하락이 멈췄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래서 반등이라기보다는 하락이 멈춘 거죠. 주가도 그렇고, 그러니까 이제 그 주식 시세도 그렇고, 지수도 그렇고, 예를 들어서 하락한다고 해서 매일 하락하지 않잖아요. 반등 나타나고 또 반대로 상승할 때도 조정을 받고 하지 않습니까? 그것처럼 하락이 멈춘 겁니다. 그 이상도 이해하는 거 아니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이제 약보합으로 끝났는데, 뭐 그렇게 뭐 불만 없는 현재 시대고요. 삼성전자 같은 경우는 이제 예상대로 상승하고 있죠. 예, 그래서 이거는 제가 생각할 때는 지수하고 좀 무관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종합주가 지수는 오늘 플러스 양봉 마감했습니다. 근데 이게 하락이 멈춘 거예요. 그 다음에 이번에 코스닥 보겠습니다. 코스닥은 약보합에 음봉이 났지만 이미 어제 상승이 나왔었잖아요. 그러니까 불만 없고요. 이번에 삼성전자 보겠습니다. 보시면 제가 삼성전자에 대해서 계속 같은 말을 반복하는데 매일 시청하시는 분들은 이제 각인이 될 거고요.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은
게 알아야 됩니다. 제가 계속 똑같은 말 하죠. 절대로 270만 원, 80만 원 가지 못할 것이다. 힘들다. 다만 여기서 끝난 거 아니다. 그래서 전고점 돌파해서 조금 더 가다가 언젠가 멈춘다. 그래서 현재 어제 같은 경우 전망할 때 제가 이렇게 말씀드렸었잖아요. 삼성전자가 살아있기 때문에 최악까지는 가지 않을 거다. 그렇다고 해서 강력한 반등이 나오기도 어렵다 이렇게 말씀드렸거든요. 그래서 일단 오늘 장 정리는 이 정도로 제가 마무리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가 오늘 양봉으로 마감을 했는데 이것은 일시적 하락이 멈춘 상태이다. 이런 관점에서 보셔야 될 것 같네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대형주보다는 중소형주 강세로 지수가 약보합세로 갈 것이라는 그런 정리해 주셨고요. 자, 그렇다면 내일장도 중요해 보입니다. 자, 오늘 이렇게 수요일 지났는데 목요일장의 전망도 대표님과 함께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내일장은 어떻게 될지 정리해 주신 내용 일단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실까요? 네. 네, 평택저점의 내일장 전망입니다. 코스피는 보합권 전후 박스권 등락 반복 가능성이 있다 말씀해 주셨고, 코스닥은요. 자, 코스피보다는 강한 흐름 예상된다. 북한 변수를 꼭 체크를 해보자라고 해주셨는데요. 네, 내일장 전망입니다. 정말 하루하루 시장이 정말 어렵기도 하고 예측하기도 힘든데, 자, 이런 투자 정석의 바이블 옆에 계시니까요. 네, 대표님 내일장 전망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내일도 지수는 큰 차이가 없을 것 같아요.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삼성전자가 버텨주니까 네. 최악은 나오지 않을 것 같은데 그렇다고 해서 강하게 치고 갈 만한 모래성은 없어요. 1분기 실적을 이제 여기저기서 말하는데 솔직히 말해서 실적 이미가 알고 있습니다. 기관이라든가 외국인 같은 경우. 그래서 코스피는 제가 말씀드렸죠. 어차피 외국인과 기관의 시장입니다. 그래서 일단 그렇게 보시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코스피보다 강할 것 같아요. 왜 그러냐면 최근에 낙폭이 좀 있었고요. 그다음에 순환매가 이제 서서히 되는 관점이기 때문에 강하다고 보는데 딱 하나 북한 변수만 여러분들이 체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 지수가 급락할 때는 코스피의 종목보다 코스닥 종목들이 훨씬 더 약합니다. 왜? 이유는 딱 하나예요. 개인 투자자들이 앞부분을 많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만 아니면은 지금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도 내일은 상대적으로 좀 더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피 대비 코스닥이 조금 더 강한 움직임을 보여줄 것이다라는 그런 전망을 해주셨는데, 다만 계속해서 대표님이 강조해 주신 부분이 있죠. 북한 변수를 꼭 확인해 보자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장의 정기와 함께 내일장의 전략 알아봤고요. 자, 이어서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는 어떤 것들이 떴는지 먼저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시겠습니다. 자,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입니다. 먼저 첫 번째 종목은요, 신세계가 떴습니다. 1분기 호실적 전망에 강세가 이어지고 있고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은요, NC소프트가 떴네요. 신기약 리니시 M 기대감에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하면서 강한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이어서 통신주에 대한 이슈입니다. 이전에도 계속해서 들려왔죠. 통신비 인하 공약 소식에 오늘 통신 3사가 상당히 약세 흐름을 보여줬고요.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에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8,800억 원, 영업이익은 400억 원 예상된다라는 소식이 들려왔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이슈 공시 한번 확인을 해봤는데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세계가 1분기 호실적 전망의 강세 행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내수주에 대해서는 대표님께서는 이전에도 좀 뷰를 좀 보여주셨는데 신세계에 대해서 전략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신세계 어떻게 접근을 해야 될까요? 네, 우량 유통주의 대부분이 저설에 되어 있습니다. 네. 롯데쇼핑도 그렇고 신세계도 그렇고 그래서 제가 유통주에 대해서 얘기했던 게 제가 이 방송하면서 첫 주에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한 2, 3일 정도 강조했었거든요. 그때 아마 기동에서 기억을 할 겁니다. 왜냐하면 뜬금없이 유통주를 제가 언급하니까 아마 시청자들이 좀 놀랐을 것 같은데요. 왜 그랬냐? 첫 번째는 이유가 그겁니다. 대보다 저평가돼 있고 두 번째 순환매기라는 건데 적정 주가는 62만 원짜리예요. 사실 상당히 저평가돼 있습니다. 그런데 최근에 보면은 지금 이제 트렌드가 서서히 좀 단기적으로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정도 여러분들이 주력을 처음만 받으면 단기적인 매수해서 작게 5%, 많게는 한 15% 사이에서 차익 출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맞습니다. 저도 기억하고 시청자분들도 기억하실 거예요. 방송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아서 내일장 공략 업종을 통해서 유통업에 대해서 한 2, 3일 정도 공략을 해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그때 잘 받아 적으신 분들 계속해서 종목들 잘 선별을 해 주셨을 것 같습니다. 신세계 같은 경우에 저평가되어 있는 유통업 종목입니다. 조정 시 단기 매수 관점 가능하고요. 5%에서 15% 정도의 수익 이상의 잘 받아보시라는 그런 말씀해 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그 다음 이슈 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NC소프트가 올라왔어요. NC소프트에 대해서는 이전에도 말씀해 주셨던 것 같은데 너무 많이 올랐다라는 그런 말씀 계속적으로 해주시고 계십니다. 신작 리니지 M 기대감에 오늘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NC소프트 상당히 차트상으로도 올라와주는 흐름인데요. 바로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NC소프트 어떻게 접근할까요? 네, 뉴스 제목 그대로 기대감이 급등한 겁니다. 그리고 최근 이상 급등가에 있어요. 그래서 이 방송을 듣는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이 종목 매수하지 마시고요. 있으면 매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혹시라도 외국인이나 기관 쪽과 관계되신 분들이 있다면 이거 국내 도박이 아주 좋은 차트입니다. 그래서 참고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 개인 투자자 분들은 이렇게 올라온 종목에 대해서 지금 소식을 듣고 따라가야 되나 그런 마음이 많이 있으실 거예요. 하지만 이미 많이 올라와도 있습니다. 오늘 34만 원의 최고가를 기록을 했는데 일단 보유하신 분에 대해서는 매도 관점 그리고 미보유자에 대해서는 관망에 대한 포지션 말씀해 주셨으니 잘 참고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NC소프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통신주에 대한 그런 소식이 올라왔습니다. 대선 주자들의 가계통신 인하 공약으로 전일에 이어서 계속적으로 약세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도 SK텔레콤과 KT 그리고 LG U+가 모두 거의 1% 넘게 또는 1% 이하로 좀 하락을 하는 움직임이었는데 대표님 통신주들 이렇게 계속 하락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접근해야 될까요? 제가 볼 때는 하락을 더 할 것 같습니다. 네. 첫 번째 이유는 예를 들어서 매수를 한다 그러면 지금 이게 주도 업종이 아닌데 이걸 할 이유가 없고요. 두 번째는 현재 트렌드 자체가 더 이상 오를 게 없는 가격입니다. 물론 KT 같은 경우는 적중주가 대비 좀 저평가되어 있는데 LG 플러스라든가 SK텔레콤 그렇게 억울한 가격이 아닙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이 시간을 통해서 몇 번 말씀드렸죠. 공공기업의 개념을 주시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상장 기업은 정말로 제대로 된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그 기업인데 통신주라든가 전기가스 관련된 거는 이거는 국가의 도구로 국가의 그런 기반 시설로 돈 버는 회사이기 때문에 쉽게 말해서 이렇게 생각하시는데요. 너무 대박이 날 것 같으면 그거는 컨트롤을 합니다. 제동을 걸어요. 또 너무 적당하잖아요. 또 살려줘야 되니까 적당히 또 정책적으로 만들어준다. 그래서 이 공공재 개념의 주식은 절대로 대박도 없고 뜰박도 없어요. 그렇게 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없어지면 난리 나잖아요. 국민들이 어떻게 삽니까? 근데 저렇게 돈 번다? 그러면은 일반 기업들이 열받죠. 그래서 항상 그런 한계가 있는 게 바로 이 공공재 개념의 주식인데 최근에 경기도 불황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선거 공약 때문에 그런데 제가 작년 10월하고 11월에 이제 선거 공약과 관련돼서 뭔가 작업 좀 해보려고 한번 세대별로 지역별로 한번 조사한 적이 있어요. 놀라운 결과가 나왔습니다. 세대별로 지역별로 전기요금 인한 전부 다 요구하더라고요. 그리고 통신비 같은 경우에는 특히 수도권 그 다음에 2030, 40에서는 인하를 요청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딱 생각했죠. 대선 공약에서 반드시 나올 수밖에 없다. 왜? 당연히 거기에 부합하게 뭔가 공약을 만들어야지 표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애시당초부터 어차피 통신주 이제 조만간 끝나간다 이렇게 확신을 했고 여러분들이 앞으로 투자하시면서 이걸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지수가 박살이 나요. 완전히 엄청나게 대폭락이 와요. 잡을 수 없거든요. 그때는 또 이쪽 주식을 잡아야 돼요. 공공재 개념 주식. 그러니까 전기가스라든가 통신업. 근데 시장이 좋을 때는 솔직히 말해서 이 업종보다 다른 업종이 훨씬 더 수익이 납니다. 그래서 이걸 잡을 필요 없고요. 지금 같은 경우 지수가 좀 약간 약한 상태도 있지만 이게 크게 억울할 게 없는 가격이니까 더 이상 보실 게 없다. 이렇게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통신주에 대해서는 공공재 성격이 강한 종목이기 때문에 말씀해 주셨는데 어제도 마찬가지입니다. 지수가 큰 폭으로 하락시에 이런 내수적 공공재 쪽으로 관심을 꼭 가져보시라는 그런 말씀 계속해서 해주시고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시장과 종목을 선별하는 데 있어서 철저한 시장 관리가 이루어지시는 것 같아서 듣는 내내 참 시장
파악을 잘 할 수 있겠네요. 자, 이렇게 통신주에 대한 이슈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라다이스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카지노주가 오랜만에 또 올라와줬어요. 올해 연결 기준 매출액이 8,800억 원, 영업이익을 400억 원 예상한다는 소식인데, 대표님, 그동안 카지노주 많이 빠졌었잖아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파라다이스는 일반적으로 카지노주로만 인식을 하는데, 사실은 이게, 다른 것들 부가사도 좀 꽤 됩니다. 근데 이제, 파라다이스는 적정주까지 항상 거의 부과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이건 2012년부터 제가 이거 좀 강조를 했었는데요. 지금 수치가 꺾이고, 매출이 좋다고 하지만, 단기 매매 하시면 좋겠고요. 저는 이제 기억이 나는 2011년이었어요. 제가 현재 충남 안산에 있는데, 노원천이라고 있거든요. 거기에 가보고 파라다이스 그때 생겼어요. 그때 생긴데 가보고 나서 깜짝 놀랐죠. 저도 카지노 기업인 줄 알았는데, 엄청나게 그 스파를 굉장히 크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아주 작정하고 좀 사고 확장하고 그런 느낌을 받았던 적이 있습니다. 그래서 파라다이스는 어떻게 보시냐, 이 기업은 특별한 일이 없으면 뭐 적정하거나 그럴 가능성은 거의 없어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같은 경우 여러분들이 어떻게 보시냐면 지금은 단기 매매 하시고요. 그다음에 우량주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묻어놓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은 역시 이 종목은 나쁘기 정말 과대하다. 적정주가 대비 한 4분의 1이나 5분의 1 됐다. 그러면 그때 딱 기억하셨다가 들어가시면 문제가 없습니다. 왜? 이 종목 같은 경우는 기업 수익이 그렇습니다. 엄청난 실적을 나타내지 않는데 항상 수익이 날 가능성이 높아요. 그래서 파라다이스 여러분들이 꼭 기억해 두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라다이스는 뭐 카지노주로만 알고 있었는데 그 밖에 사업도 연결을 하고 있고요. 일단 뭐 매출이 확연하게 드러나지 않는 사업이지만 꾸준하게 잘 안정적인 수익이 나오는 그런 기업이 되겠습니다. 지금 주가 현재 저평가된 상태로 단기적으로 항상 상승을 하시고 또 주가 내용 흐름 잘 살펴보시고 들어가 보시라는 그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자, 파라다이스까지 알아봤고요. 이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을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는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평택종놈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세아제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요. 미원 SC가 올라왔습니다. 네, 오늘의 우량주 두 가지 종목입니다. 세아제강과 미원 SC가 올라왔는데, 이건 저희가 우량주 또 개별주 테마주로 나눠서 종목들을 잘 살펴드리고 있는데, 또 살펴드리면서 이 분석과 함께 전략까지 같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전에 말씀드렸던 네이버 같은 경우에도 너무 고평가되어 있다, 매도 시점이다라고 말씀해 주셨는데 정말 그 이후에 주가가 계속 내려가고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어요. 대표님 방송 함께 하셨다면은 탁월한 그런 계획으로 접근하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세아제강 알아보도록 할게요. 세아제강 이번에 그 유정용 강방 반덤핑 세율이 낮아진다, 수출 증가세가 이어진다라는 그런 소식, 그리고 관세율이 세아제강 2.76%나 낮아졌어요. 그에 따라서 오늘 올랐는데 대표님 오늘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세아제강은 원래 저평가된 상태에서 이제 모멘텀이 발생한 거죠. 네. 이거는 조정식 단기 매수가 좋은데요. 차트를 보여드리면서 제가 설명을 하겠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 상당히 저평가가 돼 있어요. 제가 계산한 적정 주가로는 이제 32만 원대인데 아직 10만 원이 안 되죠. 이 종목 같은 경우는 항상 기억해 두세요. 이걸 제가 작년이었습니다. 재작년이었구나. 작년 맞네. 초반에. 작년 초반에 그러니까 한 6만 원대 정도 됐을 때 너무 억울하다 이렇게 말씀드린 적이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별로 가지고 안 했는데 거의 엄청나게 올라가 있네요. 근데 이런 종목 같은 경우에는 현재는 제가 대응 전략을 알려드릴게요. 현재는 조정받으면 단기 매수 하시기 바라겠고요. 첫 번째, 모멘텀이 좋기 때문에. 두 번째, 이 종목은 일단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세아제강은 여러분들이 특히 이제 직장인들 같은 경우에도 해주셔도 큰 문제가 없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세아제강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대표님이 다시 한번 거론해 주셨던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현재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적정주가 지금 32만 3천 원인데 상당히 오늘장에는 97,100원, 10% 넘게 올라왔었지만 아직도 10만 원이 되지 않은 그런 저평가되어 있다 말씀해 주셨고 단기 매수 전략도 괜찮다라는 말씀까지 해주셨어요. 자, 이어서 미원 SC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원 SC는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오늘 우량주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네, 이 종목은 제가 실전 조언했던 걸 이제 다시 한번 말씀드리면서 서울경제 TV 시청자들에게
희망을 드리고서 제가 하나 좀 얘기를 하려고요. 잠깐 그 차트 보시겠습니다. 이 종목은 적정 주가가 40만 원대입니다. 네, 40만 원대예요. 근데 지금 60만 원대니까 한 1.5배 되죠. 근데 제가 그런 말씀 드렸었죠. 적정 주가는 3배 이상 고평가나 5분의 1 이하 적평가는 상당히 의미가 있다. 무슨 얘기냐? 한 2배나 뭐 한 2.5배까지 괜찮아요. 왜냐하면 이론적인 가격만 이제 반영되는 중이 않거든요. 또 한 3분의 1 저평가도 충분히 있습니다. 지금도 많이 있어요. 근데 3배 이상 고평가되면 그쪽 조심을 해야 되고요. 5분의 1 이하 저평가는 중장기 투자했을 때 시간이 상당히 높습니다. 근데 ERSC는 상장됐던 게 2009년에 있습니다. 이게 4만 원 깨진 적이 있었는데 제가 2009년에 뭐라고 얘기했었냐면 이 종목에 대해서 그렇게 얘기했어요. 이거는요, 제가 당장 못하겠는데 묻어두면 무조건 수익 날 겁니다. 시간은 걸릴지 몰라도. 지금 제가 적정 주가 얼마나 그랬죠? 지금 40만 원대를 했잖아요. 지금 약간 고평가 되는데 그럼 그 당시 가격이 4만 원이 채 안 됐었어요. 10분의 1짜리였어요. 왜 이 말씀 드리냐면 새롭게 상장하는 종목들이라든가 이런 것도 종종 나옵니다. 나오는데 제가 이제 서울동자 TV 시청자분들에게도 그 말씀 드릴게요. 최소한 5분의 1, 심하면 7분의 1, 8분의 1짜들이 가끔 나옵니다. 그 직장인들이 그냥 매매 별로 안 하고 물어두는 거 원하시잖아요. 그런 게 있다 그러면 제가 방송을 통해서 꼭 한번 말씀드리겠고요. 이미 제가 2012년에 서울경제 TV 시청자분들에게 한국소비들이 말씀드렸었거든요. 그것처럼 이런 종목이 하면 제가 꼭 말씀드리겠고 이런 종목은 사실 그냥 물어두면 되는데 이거 단기 매매는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절대 저가 종목 그 당시 기준으로도 10분의 1이었거든요. 안 가는 게 이상하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제가 이제 그 말 적정주가에 설명하고 왜 자꾸 이런 얘기를 하냐면요. 추세적으로 보면요. 신기할 정도로 그게 상당히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하여간 이러한 종목들은 절대 저평가된 거는 중장기 투자하시고 제가 이거를 뭐 매일 말할 수 없고 아마 한 달에 하나도 안 나올 겁니다. 한 두세 달에 하나 정도 종목이 나오면 그냥 방송에서 제가 거침없이 얘기할 테니까 그때는 참고만 하지 마시고 실적으로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정말 중장기적으로 이 종목을 보유하면서 실제 수익을 난 그런 사례가 되겠어요. 시청자분들은 일단 지금의 저평가가 되어 있다고 하는 종목을 쉽사리 매수하시지 못하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하지만 수익에 있어서는 시간이 좀 필요한 그런 종목도 있기 때문에 세아제강 미원 SC 같은 경우에는 이전 사례를 통해서 이렇게 우상향 꾸준하게 올라왔는데 그때 보유하신 분이라면은 지금의 큰 수익을 얻으실 수 있었겠네요.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 세아제강과 미원 SC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오늘의 개별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 올라왔고요. 두 번째 종목은 어떤 종목일까요? HRS 올라왔습니다. 네, 첫 번째 종목은 로보스타 올라왔습니다. 오늘의 개별주 첫 번째 종목이 로보스타인데요. 오늘장에 10% 넘게 강세를 보여주면서 17,90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이렇게 왜 올라와줬을까요? 대표님, 이 종목 어떻게 꼽으셨나요? 네, 오늘 태양가주 상승률로는 3D 프린팅 태양가주가 사실 좋습니다. 네. 내용을 뜯어보면 로보스타만 좀 대적으로 나머지는 뭐 그 정도인데요. 어쨌든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3D 프린터와 관련된 종목이기 때문에 관심을 가질 필요는 있습니다. 있고 제가 항상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태양가주가 있으면 일등주가 너무 세면 굳이 그거 안 잡아도 된다. 주도줄 잡아라. 후발주를 왜? 어차피 그 주식이 가면 같이 따라가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꼭 봤는데 로보스타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차트가 로보스타가 나갑니다. 이게 로보스타거든요. 그런데 추세적으로 보면 크게 억울할 게 없어요. 그리고 이제 적정주가 한 14,000원대 주식인데 지금 뭐 전혀 억울할 게 없는 가격이고 2015년 기준으로 본다 그러면 나름대로 지금 거의 한 4배 정도 갔거든요. 한 300% 정도 수익이 나왔는데 제가 생각할 때는 이 종목은 지금 단기 매매만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게 더 갈 수도 있지만 이 정도로 올라갔다 그러면 추세적인 상승 이루기 좀 어렵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들이 3D 프린팅 관련주를 하고 싶다. 그러면 이제 그 각 증권사 에티켓이 있지 않습니까? 거기 딱 검색하면 다 나와요. 어렵지 않게 찾거든요. 그래서 로보스타는 일단 여러분들이 단기 매매만 하시고 조정 받을 때 그러면 조정은 원래
원래 조정의 기준이 뭐냐면 21선 이탈입니다. 21선을 깨져야 조정받습니다. 그래서 5일선 피는 거 조정이 아니에요. 아무리 강한 정도 5일선은 나름대로 이제 이탈했다 다시 회복하거든요. 그래서 그 정도 되면 하시고 아니면 3D 프린터 관련주 한번 여러분들이 관심을 갖고 보자. 이렇게 제가 정리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최근 테마주 중에 3D 프린팅에 대해서 관심을 가져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3D 프린팅에 대해서는 로부스타가 좀 주도주인데 항상 업종이 갈 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후발주를 좀 찾아보자. 주도주에 대해서 추격 매수하시기보다는 그 업종의 후발주들을 잘 검색을 하셔서 맞는 가격대에 들어가 보자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는데 3D 프린팅도 꼭 참고해서 후발주들 잘 찾아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로부스타 받고 이어서 다음 종목은 HRS입니다. 이 또한 방산주인 것 같은데 대표님에 대해서는 이전부터 이런 테마가 나오기 전부터 방산주 정말 강조 많이 해주시고 계시죠. 자, 이 종목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이건 제가 그 방송 통해서 얘기했던 방법들을 하신 분들은 입증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네. 제가 분명히 그랬죠. 방산주 만약에 뭐 1등 종목 아니면 후발주 잡으라고요. 오늘 이거는 세게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대표적인 후발주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런 말씀 드리고 싶어요. 어떤 테마가 있어요. 1등 주가 가장 셉니다. 당연하죠. 대신 단점이 있습니다. 언제 갈줄아냐고요. 뭐 하는지 기다릴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저를 마인드가 이거예요. 어떤 테마가 움직이면 1등 주가 딱 가잖아요. 그러면 후발주 잡으면 어차피 가면 같이 가고 말면 말아요. 그럼 어떤 장점이 생기냐. 시간이 절약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제가 어떤 테마를 1등주를 잡아봤습니다. 이게 일주일 만에 가면 좋겠죠. 6개월 걸려봐요. 그럼 6개월 동안 시간 낭비하잖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그런 어떤 방법이 합리적이라고 봐서 말씀드린 건데요. 예를 들어서 저 같은 경우 이제 이건 뭐 그냥 여담입니다만은 밤에 운전하잖아요. 이제 고속도로라든가 이런 데 말고 지방도 꼬불꼬불 하잖아요. 그렇게 가다가 보면은 일부러 제가 뒤에 따라온 차를 추월시킵니다. 그리고 바로 한 50m 뒤에서 따라가요. 그럼 그 차가 왼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가고 하니까 어때요? 저는 되게 편하죠. 제가 맨 앞에서 나가요. 얼마나 피곤하겠어요. 그게 뭐냐? 저는 합리적인 운전이라고 생각하거든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미리 잡아서 급등하면 좋은데 시간이 너무 걸리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면 된다는 것도 자, HRS 보시겠습니다. 화면으로. 자, 제가 분명히 그랬죠. 1등주가 이제 빅텍이라는 건 다 아시죠? 근데 아니면 제가 다른 걸 잡아야 되는데 HRS가 어때요? 오늘 장중에 급등해졌죠. 네, 무슨 24% 급등해졌다가 플러스 10% 약간 아래로 끝났는데 어쨌든 만약에 이거를 제가 벌써 한 2주 정도 되거든요. 한 10일 이전부터 방산주 얘기했었잖아요. 이때 잡았으면 어떻게 됐을까요? 30% 넘게 나왔죠. 네, 위에서 고점 했다는 거. 그리고 지금 갖고 있어도 수익이 났다는 거예요. 또 이런 식으로 하라는 겁니다. 제가 그렇게 개념을 정해드렸잖아요. 이 방송 타이틀이 왜 종속 투자하는지 아세요? 저는 말이 아니라 정말 종속 투자하자고 하는 거예요. 항상 위험 관리와 수익 추구를 동시에 고려하면서 어떤 매매를 하느냐?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하다 보면 결국은 이렇게 확률이 높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HRS 말씀드렸던 건 뭐냐? 시청자분들이 그대로 잘 따라했나 이것도 확인하고 싶고요. 이렇게 하면 된다는 걸 다시 한번 강조하기 위해서 제가 이 종목을 꼽아봤고요. 이거는 이제 단기의 준비 다 가능합니다. 단기는 조정받으러 하고요. 워낙 저평가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직도 기회가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게 뭐냐? 바로 이제 그 방동별 관련주예요. 그래서 어쨌든 방산주이기 때문에 꾸준히 관심을 가져보자. 이 정도 말씀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HRS에 대해서 접근 전략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9% 넘게 상승을 해주면서 4,335원입니다. 항상 강조를 해드리는 부분이죠. 방산주 계속해서 관심을 가져보자. 그리고 목록 또한 보여주셨습니다. 주도주가 같다고 해서 추격 매수 절대 금지이시고요. 이 이후에 그런 후발주들에 대해서 잡아보신다면 이렇게 큰 상승을 가져가실 수 있다. 그런 말씀을 해주셨으니까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고요. 아직도 단기와 중기적으로 접근 가능한 그런 종목이니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HRS까지 오늘의 개별주 알아봤고요. 여기서 마지막 섹터죠. 오늘의 테마주 만나보시죠. 자, 오늘의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누리플랜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요. 넥스트치 다시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 이어서 테마주입니다. 누리플랜 올라왔는데 4대강 복원 테마 꼽혔습니다.
알겠습니다. 4대강 복원에 대해서도 대표님께서 계속 강조해 주시는 부분이 있는데 오늘 바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이 종목 왜 올라왔을까요? 네. 이상하게 요즘 이 종목만 상승합니다. 원래는 이제 이화공이라든가 특수건설이 더 탄력 있는 종목, 이제 후발주라고 봐야죠. 그래서, 이 종목이 이제 뒤늦게 올라오긴 했는데, 이제는 이제 전업용 단타로 맞겠다 해서 말씀드린 건데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자, 누리플랜 차트 보면요. 이게 참 묘해요. 이화공이라든가 특수건설이 좋을 때 이거는 실제로 비밀거렸어요. 안 갔어요. 조정을 받았는데, 막상 또 그게 안 가게 또 올라가잖아요. 같은 물이에요. 원래 테마주는 이렇게 좀 소나미가 되는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종목은 이제 예를 들어서 제 말씀을 듣고 이화공이라든가 특수건설 안 잡고 이거를 눌리고 잡아서 분들은 이제 이쪽에서는 이제 차익실을 해주고요. 없는 분들은 오늘 어쨌든 탄력을 받았으니까 단타, 그러니까 전원용 단타는 뭐냐면 단일 매매입니다.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관점으로 해주시면 의미가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누리플랜 상대 후발주인데도 상당히 많이 올라왔죠. 13% 넘게 상승해주면서 8,340원에 마감을 했습니다. 일단 전업용 당일 매매 전략은 일단 아직까지는 유효해 보이고요. 지금 많이 올라왔던 만큼 이후의 흐름 잘 지켜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넥스트 칩 보도록 할게요. 또 다른 강조해주시는 업종이죠. 자율주행 테마 또한 올라왔습니다. 넥스트 칩에 대해서는 이전에서도 한번 거론을 해주셨던 것 같은데요. 대표님, 넥스트 칩 오늘 꼽아주신 이유가 어떻게 될까요? 자율주행 테마주가 사실 굉장히 많아요. 한두 종목이 아닌데 네. 가장 탄력적이거든요. 그래서 탄력적인 종목은 좀 활용할 필요도 있으니까 이제 21선이 깨지는 조정이 오면은 단기 매물로 한번 가담을 해주시고요. 만약에 이제 나는 꼭 하고 싶다 자율주행을 그러면 후발주들 중에서 이제 적정 주가도 고려해보고 차트를 보고 이제 두 가지 다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그 차트는 이제 어떤 매수 타이밍을 판단하는 게 가장 이제 중요한 그 어떤 그 요소고요. 적정가를 같이 판단인데 두 가지 미끼에서 보라도 이제 보일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쪽을 한번 이렇게 해주면 되고 요거는 조정 과정 한번 매치해보자. 이렇게 제가 생각해서 꼽아봤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율주행 테마 상당히 많은 종목이 있는데 넥스트칩에 대해서는 21선이 깨질 시에 바로 조정 시에 들어가보자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자율주행 테마 많은 종목이 있지만 이 종목에 대해서 가격적인 신명까지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넥스트칩까지 오늘의 테마주 알아봤고요. 이어서 기대되는 코너입니다. 내일장 공약 업종과 테마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자, 내일장 공약 업종과 테마입니다. 어떤 업종일까요? 코스피는 다시 전기전자 올라왔고요. 또 유통업도 보자 말씀해 주셨네요. 이어서 테마도 보겠습니다. 방산주와 미세먼지 조정 시 매수라고 해주셨는데요. 다시 돌아왔습니다. 코스피에서는 전기전자 유통업 다시 보자 말씀해 주셨는데 앞에서도 유통업에 대해서는 거론을 해주셨어요. 대표님 조금 더 부연 설명 들어볼까요? 네, 전기전자를 다시 올린 이유는 간단합니다. 삼성전자가 끝나지 않았다 그랬잖아요. 네. 삼성전자가 끝나지 않으면 전기전자 우량주 움직이는 가능성이 있어요. 그리고 전기전자가 뭐 우량주만 있는 것도 아니고 개별 수도 있거든요. 중소형 수도 있으니까 한번 우리가 찾아보자 그러기 싶고요. 제가 그 첫 주에 유통업 얘기했었잖아요. 이 주전에 그때는 규모 찍기 차원이 굉장히 살짝 올라오고 있잖아요. 지금은 확인 매수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때는 굳이 이제 표현을 비교하면 예측 매매하는 거고요. 지금은 확인 매매죠. 그래서 장단점이 있어요. 예측 매매 같은 경우에는 적중하면 찔점에서니까 좋아요. 근데 시간을 까먹을 수가 있어요. 확인 매매 같은 경우에는 약간 비싸게 잡죠. 하지만 시간이 어떻게 됩니까? 소모가 별로 없죠. 왜냐하면 이쯤 가리고 나니까. 그래서 예측 매매와 확인 매매를 왜 말씀드리냐면요.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전업들은 어떤 게 나을까요? 당연히 확인 매매가 낫죠. 왜냐하면 짧게 수익을 많이 내니까. 그러면 직장이나 어떤 게 나을까요? 예측 매매가 오히려 더 좋은 겁니다. 그래서 제가 전업이냐 직장에 따라서 이 포지션을 달리해야 되고 방법을 달리해야 되는데 근데 안타까운 게 뭐냐면 직장인들이 확인 매매 그것도 확인 정도가 아니라 최고점이 의심되는 가격대에서 매수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도대체 무슨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어요. 우리는 주식을 매수하는 게 목적이 아니라 수익 내는 게 목적이라는 거죠. 그런 종목 보시면 안 잡으면 돼요. 왜? 종목은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각자의 포지션과 목적에 맞게 맞는 전략이 가장 현명해 보입니다. 말씀해주신 데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자, 테마주도 다시 올라왔어요. 방산주와 미세먼지 이제 조정 시에 매수 접근을 해보자라고 해주는데 방산주 오늘 많이 또 거론을 해주셨고 올라온 종목도 많습니다만 조정 시에 이제 좀 접근을 해보자라고 전략을 짜주셨어요. 대표님 어떻게 생각하세요? 방산주는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뭐 한번 해결된 게 없어요. 해외 언론의 그 예상대로 4월 15일 전후에 시험 할지 또 안 할지 몰라요. 안 한다고 해도 지금 뭐가 달라졌는데요.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요, 제 생각한 거예요. 북한이 만약에 이제 핵실험이라든가 미사일 발사를 한다고 그러면은 현재 나왔던 대로 독출하겠지만 그게 아니더라도 이사라고 선정을 할 수도 있어요. 제가 그래서 가장 우려하는 겁니다. 그래서 방산주는 북한이 완전히 핵을 포기하겠다고 선언하거나 통일되기 전까지는 이거는 어차피 실질적으로 보셔도 되고요. 그다음에 미세먼지 관련 제가 말씀드린 지금 테마로 부르긴 너무 아깝다. 언젠가는 아마 그 미세협동이 분류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 미세먼지 관련된 거는 앞으로 중장기적으로 대처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다시 한번 오늘 이제 강조해 드리려고 이제 꼽아본 건데요. 방산주는 아직까지는 계속해서 관심을 갖자. 미세먼지는 이거는 10년, 20년 동안 계속 나올 거다. 그리고 미세먼지 관련주는 제가 접촉가 좀 오기 싫을 거다 그랬잖아요. 그래서 제 생각에는 아마도 방산주하고 미세먼지 둘 다 혹은 미세먼지 하나만 이렇게 테마주로 여러분들이 포트폴리오 구성해 두면 괜찮을 겁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여러분께 강조해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계신 포트폴리오 구성을 하실 때 정말 탄력적인 업종과 종목 선별이 정말 중요한데요. 두 업종인데 꼽아주셨어요. 방산주 같은 경우에는 앞으로 더 간다라는 그런 의견이시고 또 미세먼지 관련해서는 상당히 더욱더 긴 호흡으로 업종에 대해서 접근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미세먼지 관련돼서 그리고 방산 업종에 대해서는 잘 생각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 알아봤고요. 이어서 파생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파생 전략은 어떻게 짜주셨을까요? 화면 통해서 만나보시죠. 네, 내일장의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선물은 오전은 상방향 배팅, 오후는 하방향 배팅이라고 전략 세워주셨고, 자, 옵션 볼게요. 이제 옵션 만기일인데, 오전은 현월물 대응하시고, 오후는 이월물을 대응하자 말씀해 주셨습니다. 일단 최근에 이제 옵션 만기에 다가오는 만큼 어제장에도 선물 쪽으로 한 표를 더 주셨습니다. 선물 쪽으로 더 집중해보자라고 했는데, 자, 선물과 옵션 전략도 세워주셨거든요. 내일 만기일 만큼 두 전략 탄탄하게 세워주시죠. 어떻게 보시나요? 네, 선물은 제 판단으로는 이제 보합이나 마이너스권이 되면 오전에 상방향 배팅 하시고요. 어느 정도 이제 올라오면 오후에는 거꾸로 하방향 배팅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일단 그렇게 말씀드렸고요. 옵션은 오전에는 이제 현월물, 왜냐하면 이제 만기니까 이제 오후 3시 20분에 마감합니다. 그 현월물 물량. 그러니까, 시간이 좁혀서 오후에 또 이제 현월물 하지 마시고요. 오후에는 이제 이월물로 대응하시기 바라겠고, 방향성은 똑같죠. 선물에서 오전이 상방향, 오후가 하방향이니까, 오전 같은 경우는 당연히 콜 매수가 되겠고요. 오후에는 푸 매수가 된다. 그래서 그렇게 대응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파생 전략까지 꼼꼼하게 잘 체크를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파생 전략까지 세워봤고요. 이어서 평채 톱놈 정명 대표님께 물어보는 시간이죠.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갑니다.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질문들 이번 시간 대표님과 함께 해결을 해보는 시간입니다. 방송 전후 그리고 방송이 끝난 이후에도 정말 많은 문자를 보내주세요. 아마도 대표님께 여쭤볼 내용이 또 많고 또 시장도 어려운 만큼 상당히 그런 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오늘도 선별을 해봤는데요. 먼저 첫 번째 문자부터 빠르게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문자는요. 2802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LG인노텍을 매수가 13만 5천 원에 매수하시고 비중을 30% 실으셨다고 하네요. 전망 부탁합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LG 그룹주들 중에서 또 LG 이노텍도 부품주이기도 한데 장기주이기도 하고요. 13만 4,500원에 마감했습니다. 오늘 3% 넘게 상승을 해줬습니다. 그리고 3월 24일 날 최고가 14만 5천 원 기록을 했는데 그 이후에 떨어지는 흐름이에요. 대표님께 바로 전망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대표님 LG 이노텍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LG그룹의 전기전자 관련주가 이제 대표적인 게 LG전자하고 LG 이노텍이 있잖아요. 근데 제가 분명히 얘기했어요. 1주 전에도 얘기했고 2주 전에도 얘기했습니다. 더 크게 가기 어렵다. 그래서 매수하지 말자 이렇게 얘기했었는데 이 종목은 본전 도에 적당히 던지시고요. 다른 업종으로 교체하는 게 나을 것 같습니다. 길게 설명할 필요 없을 것 같아서 이 정도만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전에도 LG 이노텍에 대해서는 진단을 해주셨습니다. 같은 흐름이죠. LG 이노텍 같은 경우에는 지금 본전에서 좀 정리하시고 다른 종목으로 관심 있게 지켜보시라는 말씀 해주셨습니다. 다른 종목들 또 어떤 종목을 접근해야 될까요? 말씀 물어보시면 저희 1시간 동안 알차게 좀 들어보신다면 그런 종목들이 선별이 되실 겁니다.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라겠고요. 이어서 다음 문자 빠르게 확인합니다. 3990님 보내주신 문자 확인할게요. 평소님 수고하십니다. 두산 인프라코어를 매수가 9,700원에 비중 20% 치르셨다고 하는데 단기 목표가와 그리고 대응 전략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하트 보내주셨어요. 아무래도 대표님 정말 팬이신 것 같은데 두산 인프라코어 여쭤보도록 하겠습니다. 단기 목표가와 그리고 대응 전략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대표님? 이 종목은 사실 두산그룹이 아니었으면 더 갔을 거예요. 지금 매수가가 이제 9,700원이라고 하셨는데 적정주가가 24,900원이거든요. 그러니까 상당히 적정가가 있죠. 그래서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대략 손절가 마이너스 10% 정도 잡아주시고요. 수익은 플러스 15% 정도 잡아주시면 될 것 같고요. 제가 이제 그 물어봐 코너를 통해서 이제 답변하다 보면 어떤 거는 굉장히 짧고 어떤 거는 좀 길게 안 되는데 그걸 여러분들이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왜 그러냐면요. 어떤 종목들을 왔으면 일률적으로 뭐 뉴스도 앞을 해주고 스타트 뭐 보도주가까지 다 돌려주고 저 그 의미 없다고 생각해요. 시청자를 위해서 진심으로 방송하는 건 뭐냐면 시청자가 원하는 거 꼭 필요한 걸 얘기해 주는 건데 어차피 과망해야 된다 매도라고 하는 종목을 길게 얘기하면 의미가 없으니까 혹시라도 질문하셨는데 왜 내가 질문하는 거 왜 이렇게 답들이 짧아 그래도 이해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 그런데 시청자분들은 대표님의 그런 성격과 그런 전략 아시기 때문에 오해는 안 하실 것 같아요. 말씀하신 것은 일단 뭐 정말 확실한 전략이 필요한데 이런 가타부터 하지 말고 정말 확실한 도움이 되는 답변을 해주신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잘 생각을 해보실 것 같습니다. 두산 인프라코어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 10%에 대해 손절가 라인 설정 도와주셨고 일단 목표가 쪽으로 15%좀 바라보시면 되겠으니까요. 잘 참고를 해보시길 바랄게요. 자, 두산 인프라코어까지 알아봤고 이어서 다음 종목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223님이 보내주신 문자입니다. 수고 많으십니다, 대표님. 기가레인을 매수가 6,000원, 비중은 30% 실으셨습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기가레인을 볼게요. 기가레인 오늘 상당히 올라오고 있네요. 1% 넘게 상승하면서 5,700원. 지금 시청자분 매수가는 6,000원이니까 조금 소폭의 손실 구간이시긴 해요. 대표님, 지금 매수가 괜찮은 것 같은데 어떻게 대응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은 대략 마이너스 10% 손절 그리고 이제 그냥 6,000원이니까 한 5,400원 되겠죠. 매수가 6,000원이니까 그리고 20% 이상 대처도 될 것 같고요. 저는 손절가를 항상 마이너스 10% 합니다. 왜 그런지 잘 모르시죠? 이유가 있어요. 마이너스 10%가 넘어가면 못 던져요. 그래서 저는 단기든 중기든 무조건 마이너스 10% 손절가로 이제 추천하거든요. 그래서 그걸 못하면 나중에 마이너스 20, 30, 50, 마이너스 70 뭐 이렇게 내려가는 경우가 있으니까 일단 여러분 그렇게 습관을 들이세요. 무조건 물타기 하는 건 좋지 않습니다. 그건 굉장히 미련한 짓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내가 마이너스 10% 왔다 그러면 칼같이 던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다음엔 어떻게 해야 됩니까? 내가 마이너스 10% 손절 안 하기 위해서는 더 좀 매수해야지 하면서 노력한다는 겁니다. 근데 무조건 그냥 매수하고 그냥 마이너스 30까지 홀드하고 나중에 번전 나오고 그래 번전 나왔다. 바보 같은 짓입니다. 그래서 항상 마이너스 10% 기억해 두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손절을 철저하게 지키는 정말 현명한 투자가 요구가 됩니다. 일단 마이너스 10%의 손절가와 그리고 위로는 20% 목표가 설정 도와드렸고요. 그리고 비중을 더 싣는 것은 평단가 낮춰서 조금의
위안은 되시겠습니다만 하지만 그건 정말 현명하지 못한 투자 전략이라는 거 다시 한번 강조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빠르게 다음 문자, 마지막 문자 확인해 볼게요. 8650님 보내신 문자고요. 후성을 7,390원, 비중 30%. 앞으로 추세 부탁드립니다. 문자 보내주셨어요. 이 시청자분은 아마 보유하시고 나서 추세에 따라서 좀 배워가고 싶으신 것 같은데 대표님 후성 추세 어떻게 보고 계시나요? 추세는 나쁘진 않죠. 근데 정성 주가를 아셨다면 아마 이야기를 위해서 안 하셨겠죠. 왜냐하면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3배 이상 고평가, 5분의 2 저평가. 근데 이게 지금 제가 계산해보니까 적정주가 2,300원밖에 안 된다. 2,300원이면 3배 6,900원이거든요. 지금 그거보다도 더 높죠. 그래서 이 종목은 적당히 수익권에서 그냥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고요. 매도에 이제 교체 매매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적정주가가 제가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단기적으로 의미가 없어요. 근데 추세적으로는 상당히 의미가 있으니까 항상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도 정말 대표님에게 물어보고 싶은 분이 정말 많았습니다. 후성까지 저희가 편편하게 물어봐 시간을 통해서 점검을 도와드렸고요. 대표님과는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오늘 말씀 정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평택촌농 정우영 대표님과 함께 1시간 동안 전략과 함께 다양한 상담도 도와드렸습니다. 도움이 되셨나요? 후성 같은 경우까지도 앞으로의 추세에 대해서 초폭 수익만 좀 바라보자라고 말씀해 주셨기 때문에 잘 참고를 해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 여기까지고요. 저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죠. 함께해 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